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각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린이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중국, 인도 전쟁나면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되는 놈은 어떻게 해도 되는 거고 안 되는 놈은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되는 놈입니다. 정말 줄을 잘 섰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그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 누드화를 국회에다가 붙였어요.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지금은 자기가 보수래.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던져버렸어. 그런데 민사 900만 원에 상대방 재판 비용 플러스로 지연 이자까지 한 1,500만 원을 물어주라고 이 재판관이 판결했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심동보 제도 격려를 위한 전 국민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인 1만 원, 뭐 1만 원 안 되면 2천 원도 좋고 5천 원도 좋고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10-227-95607 하나은행 심동보입니다. 이게 의인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의인들이 피해를 보면은 의인이 안 생기면 그러니까 의인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많이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한 30만 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후원금 중에 30만 원을 저희가 또 후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홀리온 코리아 TV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지금 6.25 관련해 가지고 소련에서 이 나온 자료들까지 해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널리 보여주시고 이 6.25 관련해서 우리 대깨문들 이런 분들한테 그 의식이 좀 불분명한 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그냥 보라고 그냥 널리 퍼뜨려 주시면은 아주 역사 공부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 희귀한 자료들을 러시아, 소련 자료까지 가져와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7분, 8분, 6분, 뭐 10분 내외니까 짧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널리 공개를 널리 퍼뜨려 주시고 구독 신청,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지금 483명인데 디펜스 뉴스 모든 팬이 가서 눌러 주시면은 홀리원 코리아 TV입니다. 48,300명 금방 되겠죠. 자, 오늘은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중국 국경, 인도 국경 대치 한 달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고 중국군, 인도군이 난투극을 벌여가지고 인도군 20명 이상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세못 몽둥이 휘둘러가지고 인도군 시신까지 훼손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그 쇠못이 박힌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지금 시진핑 뭐 사진 태우고 중국 국기 태우고 중국산 제품들 불태우고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국산 제품들이 빠지면은 한국산 제품이나 일본산 제품이 들어갈 건데 뭐 그중에서 한국산 제품들이 많이 팔리겠죠. 삼성이나 LG나 뭐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많이 팔릴 겁니다. 예. 지금 그것도 그렇고 이 박상후의 문명 개화라는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박상후 문명 개화 박상후라고 치면 돼요.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런 쇠몽둥이로 중국군이 지금 인도군을 두들겨 패겠다고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박상후 우리 MBC 이제 MBC 베이징 특파원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중국어도 잘하시고 중국의 최고 전문가니까 중국 관련 영상이 궁금하시면은 뉴스가 궁금하시면은 박상후 문명 개화로 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좀 후원도 좀 하십시오. 후원도 해야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인도한테 아예 뭐 화해하자고 해놓고 뒤로는 인도의 지금 은행들을 해킹을 하고 지금 그랬습니다. 이 전형적인 빨갱이들 하는 짓거리 앞에서는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뒤에서 칼 찌르고 북한도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뭐 평화회담 하자 해놓고 뒤에서 해킹하고 똑같은 짓을 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인도군이
국경선에 전부 총기 허용을 총기를 지급을 하고 총기 무장을 하라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야 이거 왜 인도가 우리하고 합의한 거 지금 깼다 뭐 이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쇠몽둥이를 쇠몽둥이를 두들겨 패면 안 되지. 자기들이 나쁜 짓 먼저 해놓고 지금 이 짓거리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짓을 옛날에 언제입니까? 저기 러시아하고 아무르강에서 싸울 때 그게 70몇 년, 78년이었나? 뭐 그때도 이 곤봉으로 이 체격에서 러시아군한테 소련군한테 안 되니까 곤봉으로 러시아군을 두들겨 팼다가 그때 총격전 벌어지고 소련이 이제 그 핵폭격까지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야 중국 편을 들면서 야 그 핵폭격 하지 마라 해가지고 중국이 그때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데 이제 인도군이 총을 이제 다 지급을 하고 지금 뭐 이 장갑차, 뭐 전차 등이 이제 전방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 국경선 중국, 인도 국경선 지역으로 배치되고 있고 전투기들도 지금 배치가 되고 있고 지금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인도가 전쟁을 하자고 공격을 해도 중국이 지금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또 전쟁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전쟁을 안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시진핑의 리더십은 완전히 뭐 붕괴가 되는 거고 시진핑은 뭐 암살당하든지 권력에서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순간 암살당하든지 뭐 그럴 거고 그리고 지금 인도하고 지금 중국도 68년도가 그때 인도 중국 국경선 때문에 한 차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한번 해가지고 인도가 졌어요. 완전히 패배했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서력을 하려고 지금 또 벼루가 있는데 자 그럼 중국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뭐 북부 지방에 뿐만 아니라 중부 지방에는 자생적 메뚜기 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알을 까고 있대. 그리고 지금 또 파키스탄 뭐 인도 국경선에서는 파키스탄, 인도, 뭐 중국 접경지역 히말라야 쪽이죠. 이쪽에서는 이제 메뚜기 떼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유입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 떼가 수백조 마리가 이제 중국의 북부 지역, 중부 지역, 서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알을 놓고 이 식량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면은 올겨울 되면은 이제 중국의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돼지 콜레라, 돼지들이 대거 지금 죽어버렸고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달러 부족으로 이제 농수산물 수입이 힘들어졌다. 그럼 이제 굶어 죽겠죠. 그러면은 원나라에서 명나라 넘어갈 때도 뭐 황건적에 난 그거 왜 이러랍니까? 배고프니까 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뭐 그러니까 가라업자 뭐 약탈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엉망이 되면서 나라가 무너졌는데 명나라에서 청나라 넘어올 때도 똑같았고 청나라에서 이 청나라 무너지고 중국으로 넘어올 때도 결과적으로 식량난 못 먹고 못 사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야 가라업자 뭐 정권 뭐 그거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원유 도입선이 차단됐다. 그러니까 이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못 가져오고 사우디 등 뭐 친미 국가에서 원유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달러로 사와야 됩니다. 달러로 사와야 되는데 달러가 없어요.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 겨울부터는 지금 뭡니까 비축해 놓은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쓰기 시작하면 올 겨울에 중국이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연료가 없어가지고 얼어 죽을 수가 있다. 석탄도 뭐 미국이나 호주에서 석탄을 사와야 되는데 뭐 호주가 이제 반중국 정서를 하니까 호주산 뭐 제품 불매운동하고 하니까는 호주에서 사옵니까? 못 사오지. 그러니까 석탄도 못 떼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 떼야 되는 석기 시대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가 도입이 안 되면 화학 제품 뭐 케미칼 제품 뭐 파라자이렌 톨루엔 뭐 이런 것들을 못 만들 거고 그리고 우리 특히 비누는 카우스틱 소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화학약품입니다. 예. 우리 빨래 비누 세수 비누 있죠. 그 샴푸 이런 거 만드는 것들 그런 것도 못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 창고라는데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한국해양대학교 졸업하고 상선에서 케미칼 탱커에서 제가 4년
동안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등 항해사까지 했는데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때 사스 한창 돌았을 때 중국으로 카우스틱 소다 이 빨래 비누 세제 가루 세제 있죠. 그거 만드는 재료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됐습니다. 왜? 그 청소한다고 청소 안 하던 애들이 청소하고 그 안 씻던 애들이 갑자기 막 샤워하고 씻고 그랬어요. 그 안 죽으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때 엄청나게 수입이 됐는데 지금 달러가 없으니까 수입도 못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찌 됩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이거를 씻어낼 세제가 부족하겠죠. 그러다면 전체적으로 이 중국의 산업이 무너지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은 뭐고 다 원유에서 나오는 건데 이 화학 제품에서 뽑아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중국 내에서는 만들 수도 없고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달러가 없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모두 탈중국 하겠죠. 왜? 중국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려고 해도 재료가 달러가 없으니까 수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뭐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피존 뭐 한 박스에 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하던 게 갑자기 30,000원, 40,000원 되면은 그러면 채산성이 맞습니까? 생산 단가를 맞출 수 있나요?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지금 탈중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2억 명 이상이 실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통계가 불분명할 겁니다. 그 이상 될 겁니다. 2억 명이 아니라 저기 3억, 4억 그 이상 될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난리치고 하면은 지금 뭐 시진핑이가 지금 6월 10일 이후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전에는 뭐 마스크 끼고 뭐 쇼라도 하고 했는데 지금 쇼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이징이 완전히 봉쇄가 됐어요. 그 지금 그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고 반도체 공급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은 지금 할 수가 없다. 중국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베이징이 붕괴가 돼가지고 베이징이 봉쇄가 돼가지고 그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베이징의 그 아파트들을 아예 대문을 그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 출입구를 그 밖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안에 사람이 있는데 나오지를 못하게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다 베이징 밖으로 탈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시진핑이가 6월 10일 이후로는 안 보인다. 어딘가 숨어 있겠죠. 지하 벙커에. 혹은 뭐 베이징을 떠났거나 그러니까 베이징이 이제 점점 우한처럼 유령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서울이 유령 도시가 됐다, 수도가 봉쇄가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 되겠죠. 똑같습니다. 지금 지역의 군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중국이 내전으로 빠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뭐 상하이방 무슨 뭐 태자당 상하이방 뭐 공청단 해가지고 뭐 또 이게 막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장쩌민 계열 그쪽 애들이 지금 이 또 힘을 아직까지도 비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내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부에 지금 갑자기 백두산 말고 그 화산이 5개 있는데 갑자기 마그마가 지금 끓기 시작하고 뭐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터지면 백두산도 같이 터지겠죠. 그리고 지금 산사댐 그 중부지방에 지금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뭐 오늘까지 뭐 비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산사댐이 붕괴되고 있다. 뭐 지금 산사댐 붕괴 위기를 전문가들이 경고를 해가지고 지금 대피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산사댐이 붕괴가 되면은 뭐 한 5억 명 정도가 수몰되거나 피해를 입을 거로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수인성 전염병이 생기겠죠. 그런데 세제, 빨래, 비누, 세제를 못 구하면은 전염병이 확산이 되겠죠. 그럼 어찌 됩니까? 남부 지방은 다 죽을 수가 있다. 전염병 걸려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곡창지대가 남부 지역의 곡창지대들 또 상하이 이런데 난징, 푸둥 뭐 이런 닝보, 무역항들이 마비가 되니까 그냥 중국 경제 한 40% 이상이 그냥 초토화된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가? 제가 볼 땐 40% 이상 된다고 보는 게 중국의 양쯔강을 따라 가지고 이 양쯔강이 해상 고속도로입니다. 저는 배를 타고 여기를 많이 다녔는데 해상 고속도로에서 또 북쪽으로도 이 또 지루가 나가죠. 그 지루를 따라서 조그만 배들이 뭐 들락달락 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양쯔강 입구가 막혀버리면은
그 북쪽으로 그 지류를 따라서 북쪽으로 흘러가던 그런 강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던 소형 선박들, 뭐 식량 날라주고 기름 날라주고 하던 그런 배들도 운항이 중단이 되니까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냥 중국 전역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재난이,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기온 천재지변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고, 대지진 경보가 징조라죠. 그 전후 그 지진 전조 현상이라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심해져서 있던 살던 물고기들이 중국 강 따라 지금 올라와가지고 강에서 발견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탈출을 시키려고 할 때 이집트 왕이 말 안 들으니까는 여러 가지 뭐 10가지 재앙인가요? 이런 걸 내렸는데, 아마도 그 재앙을 그대로 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대만의 최신 무기들을 대거 판매했다. F-16V라는 최신식 전투기를 판매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중국군 전투기들 다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의 북극해 진출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 중국이 자기들 지금 앞마다 자기들 본토도 지금 못 지키는데 북극해까지 가겠다고 또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열받아가지고 개량형 미그 29를 전투기를 인도에 조기에 제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래 되면은 중국한테 제공하던 그런 무기들, 부품들 제공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러시아도 지금 중국을 죽이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은 전면에 선수로 나서는 거는 인도 하나처럼 보이지만 뒤에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뭡니까 저기 영국은 또 그 인도가 그거지 않습니까? 저 영연방 국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영연방 국가들이 한 50개 돼요. 걔들이 다 달라붙지. 그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영연방 국가의 대표 선수로 인도가 나오는 거고, 중국은 혼자 싸우는 게 한 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 50에는 뭐 호주, 뭐 미국, 영국 이런 애들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인도가 전쟁을 도발할 건데, 도발하면은 중국은 도망가면은 피하면은 피해도 쪼개지는 거고, 전쟁을 해도 쪼개지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티베트, 신장 위구르 전부 다 쪼개버릴 겁니다. 이번에 아마 다 독립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F-16을 또 인도에 150대를 판매를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이 K9 자주포를 지금 100대를 판매했습니다. 100대. 그리고 비호복합이라고 대공포를 갖다가 3조 원치 지금 수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3조 원치 수출은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인도의 재래식 잠수함 18대를 지금 수출 추진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도 해군이 지금 잠수함을 지금 핵잠수함 6척에 재래식 잠수함 18척을 건조하는데, 지금 전문가들 말로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그리고 수직 발사관,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인도도 핵미사일이 있어요. 그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그 잠수함이 드물다고 합니다. 이거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는 이 수직 발사관을 지금 6개를 탑재하고 올해 각종 미사일들을 탑재를 하는데,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용 배터리도 일본을 능가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K9을 지금 인도가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100대 중에 10대는 한국에서 사고, 이거는 이제 대공무기 지금 이렇게 생긴 비호복합이라는 그 3조 원치 대공무기를, 한국산 대공무기를 살려고 한다. 이 성능 테스트는 유일하게 비호복합이 통과를 했는데, 러시아가 반발해가지고 지금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데, 인도 육군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K9 자주포를 100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10대는 한국 공장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90대는 인도 공장에서 이제 한국의 하나테크윈이
기술 지원해서 만드는데 인도 총리가 이게 타고 지금 퍼레이드까지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열대를 지금 그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지역에 투입을 했는데 그 파키스탄이 중국산 자주포 30대를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산 K9 자주포 10대를 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군이 K9의 위력을 보고서 빨리 조기에 지금 저기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인도 공장을 24시간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지금 이때까지 무기 사업을 하면은 내 부정부패 비리 이런 걸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한국하고 해보니까 아주 빨리 딱 정확하게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세계적인 성능의 무기를 이게 딱 조달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국산 무기에 돼 가지고 한마디로 뻑 가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탱크를 2000대를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K2 전차도 지금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산 K2 전차도 뭐 상당히 지금 유력하다. 그런 한국산 방산 무기들이 인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산 뭐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국내 방산업체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가 한국산 무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내가 특정 업체를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인도 공격용 지금 인도가 항공모함도 갖고 있고 이런 그 러시아하고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브라모스라는 대한미사일 만들었는데 지금 인도 그러니까 이 지금 중동이나 유럽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가지고 이 아시아 쪽으로 오는 배들은 다 인도 앞바다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인도가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 해상 봉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상 봉쇄를 하면은 중국의 해군이 인도양까지 와야 되는데 과연 인도양까지 올 수가 있을까?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라모스라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장거리 대한미사일인데 이게 수면에 아주 깔리듯이 날아가니까 이거를 중국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데 지금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기다가도 브라모스 대한미사일을 팔았거나 지금 팔려고 이제 의향을 뭐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아 해역을 통과를 해가지고 중국 해군이 갈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고 그리고 이 베트남 중국 1대1로 싸우면은 베트남이 밀리겠죠. 뭐 필리핀 중국 혹은 인도네시아 중국 1대1로 싸우면 밀리겠지만은 뒤에서 미국이 조정하고 얘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야 때리라 하고 부추기면은 지나가다가 이 중국 함대들이 다 박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도네시아도 한국산 그 잠수함을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국이 기술을 잘 줘요. 그래가지고 한국산 그 잠수함을 인도 조선소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0m까지 잠항에 성공했는데 그 기술 잘 두고 하니까 인도도 한국산 무기를 엄청 좋아한다. 그리고 아니죠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잠수함을 사가지고 이제 자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고 250m까지 잠항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한국산 무기들로 지금 이 중무장을 하고 있고 인도도 기술을 잘 주니까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고 필리핀도 또 한국산 그 함정 대구급 함정을 사가지고 이제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남아시아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이 함정 잠수함 이런 것들을 또 뭐 대거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 동남아 지역을 빠져나가 가지고 인도양으로 간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보급을 어디서 받을 거냐. 옛날에는 뭐 싱가포르 이런 데서 받았다 근데 싱가포르에서 보급해 주겠습니까? 미얀마에서 보급해 줄까요? 또 미국이 손쓰겠죠. 이거 보급을 못 받아 가지고 이게 힘들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대만도 지금 잠수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해군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게 힘들어진다. 그리고 이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세 척이 전단 3개가 지금 서태평양 뭐 인도 한반도 이쪽 해역에 지금 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비우고 중국의 해군이 인도양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때 바로 빈집털이 들어가는 거예요. 빈집털이.
주인 없는데 인도 미국의 항공모함하고 한국 해군, 일본 해군이 왕창 중국 본토로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그럴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중국 해군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전쟁을 해도 망하는 거고 안 해도 망하는 거고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고 내전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내전이 들어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한국이 무기 팔겠죠. 우리나라가 6.25 때 일본이 돈 벌었어요. 근데 지금 어찌 되겠습니까? 중국이 내전 생기면요. 한국이 무기 팔겠지. 그리고 미국도 무기 팔 거고, 미국도 레이저 무기가 나오니까 재래식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필요 없죠. 그러면 그 왕창 재고, 창고 정리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고 박앤세일 한번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티베트, 신장 위구르가 이제 독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주도 독립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평양도 지금 4월부터 4, 5, 6 지금 식량 배급이 끊겨가지고 민심이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대북 비라가 김정은이가 이 김정일의 아들이 아니고 백두혈통이 아니고 그 후지모토 겐지 김정일의 요리사의 아들이었다. 뭐 이런 삐라 가지고 확 부러졌습니다. 평양에 드론으로 박상학 그 대표팀에서 뿌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은 김정은이 마누라 이설주가 포르노 찍었다. 장성택이하고 놀아먹었고, 그리고 뭐 포르노 찍어가지고 은하수 악단 9명이 처형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지금 쫙 평양에 삐라로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평양이 지금 들들들 지금 폭발 직전이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흐리멍텅해지면은 여기 북한도 이제 내전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국 북한 국경선에서 이제 뭐 치고받고, 야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야 중국에 먹을 거 구하러 가자, 뭐 그래가지고 중국에 만주 쪽으로 넘어가는 북한군이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1860년대 이후 1900년도 초반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가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된 게 1863년에 포쉐트만에 우리 조선인들이 13가구가 정착을 합니다. 처음에. 왜 정착을 하냐면 먹고 살 게 안 되니까 다 지금 그 당시에 뭐 함경, 뭐 남도, 함경, 북도 그 지역에 기근이가 이 북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북한 러시아 접경 지역 그쪽에 기근이 엄청나게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 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이제 연해 쪽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니까는 거기가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습지대라 가지고 물만 빼면은 농사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되니까 가족들이 소문 나니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넘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는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러시아군에 이제 군납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군들이 조선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가 조선인들 학교도 만들어주고 뭐 잡지도 만들어주고 극장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연해주 지역이 이 조선인들이 많이 살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블라디보스톡에 또 뭐 사회당, 고려인 사회당, 사회당이 들어서고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그쪽에서 부자가 된 독립군들이 이제 김자진 장군이나 뭐 홍범도 장군이 이런 데다 무기도 사가지고 주고 뭐 식량도 사가지고 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다고 넘어가면은 이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일 상황을 보시면은 독일의 이 시리아 난민들이 배고프다고 가니까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다 보니까 거기 독일이 지금 엉망진창 된 거 아닙니까? 유럽이, 프랑스가 엉망진창 되고 유럽이 엉망진창 돼 버린 거지. 마찬가지로 이 총을 들고 쫓아오면은 막을 수가 있는데, 배고프다고 100만, 200만이 넘어오면 그 사람들 다 죽이겠습니까? 죽일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중국도 지금 식량이 부족해, 달러가 부족해, 기름이 부족해. 그러면 자포자기가 되면서 이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지역을 한국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됩니다. 왜? 한반도와 고속도로는 이제 한국의 영토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순간 한국하고 척을 지는 거고 한국 영토를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거 한국하고 전쟁을 해요? 한국이 지금 미사일 강국이고 군사 강국인데 한국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극동 지역에는 군대를 별로 안 갖다 놨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육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중국도 북한이 중국의 육군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군이 62만이고 예비군까지 하면 500만, 예비군만 500만이 넘어가는데 이런 나라를 척을 져요? 아이고 힘들지.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통일이 된다.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이 이제 아수라장되고 이제 분리 독립되고 하면서 여기도 이제 한국의 영토가 됩니다. 영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이 만주를 먹고 싶거든. 만주를 먹고 싶다. 근데 미국이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야, 이게 침략자가 들어왔다. 뭐 이래 되는데 한국이 들어가면은 원래 요 고조선의 땅 아니냐. 그리고 주변에 살던 형제 민족들 다 와라 하면은 한국이 새마을 운동 가르쳐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여기가 한국 땅이 돼요. 여기가 한국 땅이 돼야지 그 미국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왜? 미군의 기지가 가 있는 곳이 미국의 영토인데 여기가 한국 땅이 되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어 미군의 기지를 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른 민족 나라가 되면요 어찌 됩니까? 또 협상해야 되고 하니까 피곤해. 그냥 한국이 먹으면은 제일 좋아요. 왜? 한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정했든 인정하지 않았든 간에 한국의 헌법 자체가 기독교 성경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와이프 건드리지 말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이거 다 십계명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 잘 모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헌법에 다 들어가 있다고. 자유가 어디서 왔어요? 민주주의가 어디서 왔습니까? 시장 경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한미동맹이 어디서 왔어요? 자, 이게 모든 게 성경에서 온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만민평등, 천부인권, 나의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잘 들어봐야 된다. 이야기 다 들어봐야 돼. 그게 여론 수렴.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여론 수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시장 경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법치주의가 나오는 거고 신의 성실 원칙이 나오는 거고 법치주의, 국가 신뢰 사회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짜장면에 독 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짜장면 시켜 먹겠어요? 그리고 사과 한 박스에 10kg 들어야 되는데 8kg만 넣어줬다 하면 그 사과를 시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나오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식 또 대통령제 국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 이거를 미국한테 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할 거야. 시장경제 할 거야. 미국식 대통령제 국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독립시켜줘. 우리가 독립하려면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일본 저 귀신 믿는 일본 애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게 미국이 이 하나님 앞에 떠들어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을 돌면서 미국의 목사님들 막 다 교회 돌면서 저기 설교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외교전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 거고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거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미국식 대통령제 국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한미동맹 그 178만 9천 명의 미군이 들어옵니다. 6.25 터지자마자. 그리고 또 670억 달러 그 당시 돈으로 쏟아붓는데 이게 이런 성경적인 기반이 없었다면은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 한미동맹의 이 사상적 배경은요, 기독교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한국을 못 버리고, 만주가 한국이 땅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체제 국가, 미국식 대통령제 국가, 기독교 국가가 들어서는 거지. 그게 코리아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가지고 미군 기지를 깔 수 있고, 미국의 레이더 기지를 깔 수 있고, 그럼 미국 땅 되는 거지. 그리고 한국이 세계 6위의 군사력입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이 패권의식이 전혀 없어요. 뭐
침략하고 뭐 남 괴롭히고 이런 나라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주까지 한국 땅이 되면은 이 몽골 뭐 카자흐스탄 몽골에도 미군 기지가 있고 카자흐스탄에도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캐나다 알래스카 대한민국 한반도 몽골 만주 몽골 카자흐스탄 해가지고 이렇게 거대하게 러시아를 둘러싸는 거대한 이 빅텐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그런 게 되는 거. 이렇게 또 초원의 길을 이렇게 복원하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의 이 초원의 길이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한국을 앞세워야 된다. 왜? 제가 중앙아시아 가보니까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여기 가니까 다 소떼나무 있고 그 나무에다가 우리 성황당 나무처럼 그 빨주노초 파남보 천 달아놓고 한국 문화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다 그냥 우리 가니까 코리칸이라는 부족들이 살았대. 코리칸, 코리 뭐면 고려. 부리아트는 부여족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 점령하려면 한국을 지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자고 올라니까는 뭐 만주, 북한 만주, 뭐 중앙아시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럼 저기를 다 기술 개발하고 저기 경제 개발을 시키려면 미국 애들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예? 한국에 새마을 운동을 수출해야 된다고 새마을 운동을. 그러니까 한국이 들어가야 된다고. 자, 주말 시베리아가 38도가 넘었답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지금 얼음이 녹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강대국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미국이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여차하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연해주까지도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군사력이 세계 7입니다. 세계 7이네. 세계 7인데 만약에 한국이 만주까지 먹고 몽골하고 한몽 뭐 연합국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한국군이 몽골에도 저기 배치가 되고 하면은 이 만주뿐만 아니라 몽골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이렇게 압력을 넣을 거고 연해주까지 압력 넣을 거고 지금 러시아는 달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스크바에서 이 지금 유럽 쪽에 있던 군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씨 잡으려니까 뒤통수에 미군하고 한국군이 올라와 있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혹은 이쪽 극동지역에다가 군대를 갖다가 왕창 배치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돈이 있습니까? 러시아 GDP가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이 큰 나라가. 러시아 국방비가 한국 국방비보다 작아요. 어, 그러면은 군비 증강하다 가랭이 째지겠죠.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연간 1년에 한 300만 명씩이 지금 러시아에서 탈출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는데, 이 빨간색 원 연해주 지역에 사람이 이제 희박해지겠죠. 희박해지면 어찌 됩니까? 나중에 이거 뭐 한국이 먹는 거지, 뭐, 러시아 힘 빠지고 하면.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은 조현병 환자다. 청와대가 격앙했고, 부글부글 끓는데 정의용하고 윤도환은 패닉이고 무조건 아니다 하는데 이 또한 이 조현병이라는 게 정신병이라는 거죠. 사고장애, 망상, 환각, 현실과의 괴리감, 기이한 행동 뭐 이렇게 책상 넘어 다니고 이런 건데 한국이 지금 문재인 때문에 축복받았습니다. 왜 축복받았는 줄 아십니까? 한국이 군사력이 저렇게 지금 세계 뭐 7등까지 올라갈 정도로 군사 강국인데 저렇게 어리버리하고 하니까 야 한국은 믿을 수가 있다. 왜?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한테 이 패권을 지역에 패권을 몇 개 놓으면은 얘들이 딴 생각 할 거 아닙니까? 한국은 속된 말로 병신이지. 이 지금 정신병 환자도 지금 정신병 걸린 것 같은 이런 사람도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한국한테 맡겨놓으면 한국이 뭐 미국한테 덤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지금 이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북한도 지금 무너뜨리고 북한이 뭡니까 종전선언 종전협정에 사인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거짓말 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도 트럼프 만나게 하는 바람에 트럼프도 저기 김정은이도 죽게 생겼고 지금 시진핑이도 지금 문재인이 만나고 하는 바람에 좀 죽게 생겼고 그거 지금 민주당 이 180석인데 얘들 지금 다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침몰하고 있죠. 물이 슬슬슬 새고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재인 정권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한국은 통일도 하고 만주까지 수복하고
세계 2등이 됩니다. 2등. 미국의 패권 전략이 한국을 세계 2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2등이 1등한테 덤비는 게 그게 미소 냉전이고 미중 패권 전쟁인데 한국이 미국한테 덤빌 이유가 없죠. 한국이 세계 2등이 되면은 어 한국이 세계 2등이 되면 뭐 미국의 패권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대한민국 다시 재건을 해야 되니까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 사시고요. 대한독립을 빛낸 헐부터 초기 기독 선교사,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이 책 사가지고 역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구매는 010-6832-0325, 010-6832-0325입니다. 이 책만 보시면은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 문자 보내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저희 직원들이 뭐 촬영도 해야 되고 일이 많으니까 문자가 바로 안 가고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 하루 정도 늦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여기서 사주시면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